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시립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 센터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개관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극복과 환자 안심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해온 서울시가 이번 재단 출범으로 100세 시대의 의료체계를 만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13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를 총괄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재단은 우선 서울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해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시민 의료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계층, 지역 간 건강 격차 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내 최대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이 지난 2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사망사고와 전공의 폭행 사건 등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 전북 도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낮아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대 병원에서 일어난 2살배기 사망사고와 전공의 폭행 사건 등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대 병원이 24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딴 의료사고와 전공의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송곳 질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2살배기 사망사고에 대해 김민건 군은 골반에 출혈이 심해 치료가 시급했으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때 전북대에서 했던 얘기는 혈관이나 신경에 미세 접합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서 민건이를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그 정도 병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응급조치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역시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NMC 전원 조정센터를 인지를 못하고 각 병원의 대표번호로다가 전화를 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아울러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 사건도 화두로 올랐습니다. 소속 전공의 1년차 동기부터 교수까지 예. 말하자면 환자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도 폭행을 하고 또 폭언과 욕설, 금품갈취, 얼차려, 왕따, 휴일 없는 근무 강요 등 온갖 가혹행위는 다 했네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위 사건 등으로 전북 지역 내 최대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이 전공의 감원이라는 중징계를 앞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북 도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돼 전공의 정원을 지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명재 전북대 병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아무튼 전공의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점을 명심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강원도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개 시도는 협약을 통해 올림픽 연계 문화예술 교류와 관람 지원을 위한 경기장 입장권 구매, 올림픽 참가국에 대한 서포터스 구성 및 운영 등에 적극 동참키로 했습니다. 한편 협약 체결 후 세 개 시도지사는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한마음악회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앙홀에서 시민 참여 공간복지 오디션을 실시했는데요. 황혜경 씨가 제안한 인천 어린이 행복 더하기 소아 화나복 만들기 외 4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오디션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인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민이 원하는 공간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시가 최초로 마련한 행사입니다. 공간복지 오디션 심사에는 150인의 시민이 우수사업 선정에 참여해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했습니다.
이날 선정된 총 5개 팀은 인천시장의 시상과 공감복지시민 행복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인천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원봉사연합회와 권선택 사랑방 경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연합회 임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하고 애로사항과 생활불편사항을 건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자원봉사연합회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추진 현황 등 시정 현안 및 자원봉사자 카드 혜택 확대 등 11건을 질의하고 건의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24일 전통시장 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시, 구군 담당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울산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진대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다자녀 가정 우대 시책 확대 등 총 9건의 우수시책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3건은 오는 11월 3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한중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인류학 박물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북경중화민족박물원의 차우원 부원장과 공연당 등 15명이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를 방문합니다. 지난 24일 광주시청 1층 시민숲에서 내몽고 자치구 설립 70주년을 기념해 몽고족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가무와 기회를 공연했습니다. 북경중화민족박물원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광주시립미술관 등과 향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민선 6기 들어 국제사회에서 G2로 부상한 중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역점 시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실적을 평가하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평가지표는 지자체의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인데요. 국정운영의 통합성 확보를 위해 지표체계를 국정과제와 연동하여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 지표체계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세계구제역연구연합과 공동으로 세계구제역연구연합 학술대회를 오늘부터 27일까지 인천시 네스트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구제역에 대한 세계적 전망이라는 주제 아래 최신 동향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구제역 방역 및 관리 방식 등 구제역에 관한 과학과 사회적 이슈를 망라한 12개의 세션과 실무자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